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 어순, 단어들을 늘어놓는 순서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단어 늘어놓는 순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늘어놓는다는 거를 이제 귀가 아프게 벌써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의미를 가진 단어들 입장에서 늘어놓는 순서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늘어놓는가, 이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영어 회화, English Conversation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서는 문장의 의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늘어놓나 다시 한번 보면 이런 순서로 늘어놓습니다. 여기 보시면 누가, who라는 부분이 이 주어의 형태로 맨 앞자리에 오고요. 그 다음에 what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 주어를 뒤따릅니다. 주인공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what이라는 부분은 동사와 목적어를 합한 부분을 다 말하는 겁니다. 영어 문장에서는 동사와 목적어는 늘 붙어 다녀요. 떨어지지를 않고 늘 붙어 다녀요. 그래서 한 몸처럼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what, 무엇을 이라는 부분은 동사와 목적어가 합해진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소위 육하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을 말하면 듣는 사람이 궁금한 게 더 없지요. 이 6가지를 말해주면 언제나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완전하게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그 4가지 부분이 그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그 따라오는 순서가 일반적으로 이런 순서로 따라온다는 거죠. 이 앞에 부분은 절대적으로 이 자리들을 차지해야 되고요. 주인공과 동사 목적어는 항상 이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나머지들은 이 뼈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언제 했는지, 그리고 왜 했는지, 현재라면 어떻게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언제 하는지, 왜 하는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뒤에 4가지 요소는 필요에 따라서 빠질 수도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자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조금 자유로워요. 그렇지만 이 앞에 부분, 뼈대에 해당하는 부분은 항상 맨 앞자리와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한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 나름대로 생각해 둔 겁니다. 이게 맨 앞에 부분은 얼굴을 나타내는 거다. 누가라는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 이게 사람의 신체라면 머리가 나왔으니까 그 밑에는 뭐예요? 두뇌와 등뼈. 뭐 행동을 할 때는 머리에서 결정을 하고 등뼈를 통해 신경 조직이 내려가서 팔과 다리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머리 부분과 두뇌 부분, 이 골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맨 앞에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는 우리가 팔, 손을 가지고 늘 뭘 어떻게 하니까 how라는 부분이 먼저 나오고, 우리 신체도 그렇죠. 머리, 두뇌, 등뼈가 있으면 거기 첫 번째 붙어서 일을 하는 게 팔, 손이지요. 그래서 how, 어떻게는 주로 팔과 손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how라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where, 장소를 가려면 우리가 다리 품을 팔아서 어디론가 가야 되죠. 그 어디라는 것을 말할 때는 다리와 발이 일을 한다. 팔, 손 다음에 다리와 발이 where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거다. 그 다음 when과 why는 우리 신체 구조하고는 관계없죠. 그런 신체가 옮겨다니는 시간, 그리고 이유, 그런 것들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맨 앞에 부분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사람의 그 신체 구조와 비교해서 이렇게 기억을 해뒀어요. 그러니까 쉽더라고요. 그래서 늘 처음 문장을 만들 때 이런 순으로 늘어놓으면 쉽게 잘 만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유용하다 싶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셔도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문을 여기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주로 표시한 부분이 골격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늘 제가 듣기를 할 때 어디서 시작하는지, 그리고 주인공이 누구고 동사가 뭔지를 먼저 잡아내는 연습을 하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노란 부분을 잡아내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리스닝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예문을 보는 거니까 리스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문장이 구성되는구나, 그리고 자리는 이렇게 잡는구나 하는 걸 보자고 여기 적어둔 겁니다. 좀 긴 문장이긴 하지만 한번 볼까요?
Dan. 그러니까 Dan이 맨 앞에 나왔으니까 주인공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Dan. 이 사람 이름입니다. Dan이 주인공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그 다음 밑줄은 packed his suitcase. 동사와 목적어가 같이 써 있는데 packed는 가방을 싸다. 팩팩하게 쌌다. 뭐 이럴 때 쓰는 가방 속에다 뭐 옷가지 같은 것을 가득 채워넣는 것을 팩이라고 해요. 그런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팩이라는 동사가 그런 가방을 싸다라는 건데 팩트 그랬으니까 ed를 붙여서 과거형으로 쓴 거예요. 댄이 옷가방을 쌌다. 그런 말이에요. 댄이 그의 옷가방, 수트케이스 옷가방이죠. 수트케이스를 쌌다. 그런 말입니다. 옷짐을 쌌다는 거죠. 이게 골격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문장을 말하면 이렇게 들릴 거예요. Dan packed his suitcase quietly in his room last night to avoid waking us up. 이렇게 들릴 텐데, 긴 문장이 들릴 텐데, 제가 리스닝을 할 때는 Dan packed his suitcase. 여기까지 잡아내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잡아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 뼈대 부분을 지나서는 이제 이 뼈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말들이 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냐? quietly, 조용하게, 조용히라는 부사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부분이에요. quietly, 조용하게. 그런 말이죠. 어디서? In his room. 그의 방 안에서 그런 말이에요. In his room. 그러니까 where가 설명이 된 거죠. 언제? Last night. 지난 밤에. Last night. 지난 밤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조용히 이 가방을 쌌을까 어젯밤에? 그 이유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To avoid waking us up. Wake us up 이라는 것은 우리를 깨운다 이런 말이죠. us는 우리를 라는 목적격이고요. wake 라는 건 깨운다는 말이에요. 깨워 일으키는 거죠. wake us up 그러면 우리를 깨워 일으키지 않으려고 피하려고 to avoid 그런 말이에요. avoid는 피한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깨우지 않으려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댄이 우리를 깨우지 않으려고 자기 방에서 지난 밤에 조용하게 자기 옷짐을 쌌대요. 이게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Dan packed his suitcase quietly in his room last night to avoid waking us up.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자, 늘어놓는 순서 이제 알으셨죠? 주어 나오고 what에 해당하는 동사와 목적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어디서, 언제, 왜 이렇게 말을 하면 육하원칙의 6가지 요소를 다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궁금한 거 없지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자고요. 이 팔, 손에 해당하는 how 부분은 동사하고 늘 가까이 붙어 있어요. 팔이 우리 두뇌와 등뼈에 제일 가까이 붙어 있는 것처럼 이 how를 설명하는 부분은 주로 부사로 설명이 되는데 일반적인 부사는 이렇게 형용사 조용한이라는 quiet라는 형용사에 ly라는 꼬리를 붙여서 부사로 만들어 줍니다. 영어에 뭐 아주 많은 부분의 부사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형용사에 꼬리를 ly라는 꼬리를 달아서 조용한이라는 형용사가 조용하게 라는 부사로 바뀝니다. 조용하게 팩을 했다는 뜻이죠. 조용하게 짐을 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용하게 쌌다라는 거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이 몸통에 가까이 있어서 앞으로 당겨다가 이렇게 동사처럼 동사와 한 몸을 만들어 버립니다.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then quietly packed 마치 하나의 동사처럼 조용히 짐을 쌌다 이렇게 동사를 조금 긴 동사지만 그렇게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ly 끝에 ly가 붙은 부사는 동사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what보다 앞에 놓을 수 있다는 거죠. how를 예외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ly가 붙은 부사는 너무나 동사와 가까워서 너무나 친해서 동사하고 한 몸이 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quietly packed 아시겠죠? 이걸 동사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한 몸으로. 그래서 ly가 붙은 부사는
how에 해당하는 이 부사는 what보다 앞에 올 수 있다. 주어 바로 다음에 와서 then quietly packed his suitcase. 그래서 이게 마치 전체가 이 how까지 포함해서 여기까지가 골격이 되는 형태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how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렇게 해서 말을 하면 자연스럽습니다. Then quietly packed his suitcase in his room last night to avoid waking us up.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도 귀에 거슬리지 않고 들립니다. 그게 귀에 거슬리지 않는 게 이 quietly가 골격에 그대로 한 일체가 되어버린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립니다. 같은 부사라도 이렇게 ly가 붙지 않은 부사들은 나중에 보시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앞으로 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특별히 ly가 붙은 부사들은 동사 앞으로 와서 동사를 바로 앞에서 도와줄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문장이라도 꼭 이렇게 절대적으로 주어 동사만 앞자리를 차지할 수 있느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그렇지 않죠? 이 문장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To avoid waking us up, then packed his suitcase quietly in his room last night.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 제가 우리를 깨우지 않으려고 라는 말을 아주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렇게 끌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to avoid waking us up 해놓고 좀 여기 쉼표를 찍죠. 실제로 말을 할 때도 이렇게 주인공이 아닌 왜라는 부분을 끌고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앞에 끌어다 놓고 쉬고 그 다음에 주인공 나오는 마치 보통의 문장을 얘기하듯이 쉬었다가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법칙이에요. 말을 할 때 누구라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꼭 이유만 이렇게 앞으로 나올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장소도 앞으로 나올 수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시간을 강조하시면 시간을 앞에다 끌어다 놓으면 됩니다. 앞에다 끌어놓는다는 얘기는 내가 그걸 강조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 대신 그 말을 하고 잠깐 이렇게 쉼표를 하고 뜸을 들여야 됩니다. To avoid waking us up, then packed his suitcase quietly in his room last night. 이렇게 말을 해주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일반적인 룰은 아셨죠?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볼까요? 이거를 소리내서 제가 얘기를 하면 Then came downstairs quietly early in the morning to say goodbye.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보면 댄이 주인공이죠. 댄이 주인공이요. 주인공이 그 한 행위는 came이에요. come의 과거입니다. come이라는 건 이렇게 온다라는 말인데 이 왔다라는 뜻의 과거형 동사입니다. came. Dan came. dan이 왔다. 어디에? downstairs. 장소가 왔죠. 좀 이상하죠? downstairs quietly. quietly가 how인데 요 장소를 말하는 부분과 어떻게를 말하는 부분이 자리가 바뀌었죠? 이거는 왜 이렇게 장소가 먼저 나오느냐 하면 특별한 경우인데요. 이 동사가 주인공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동사. 이게 몇 개 안 되거든요. move, 움직이다. came, 온다. go, 간다. 이런 주인공의 움직임을 표현할 때는 움직임은 늘 장소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간다, 온다라는 움직임을 말하는 동사가 올 때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분이 동사와 한 몸통이 됩니다. 그래서 Dan came downstairs. Dan이 아래층으로 왔다. 이런 말이에요. downstairs라는 거는 아래층으로라는 부사인데요. 이 아래층으로라는 게 빠지면은 이 came이 조금 뻘쭘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 뻘쭘해지지 않으려고 came downstairs, 움직임을 표현하는 건 장소와 go to school, 학교에 간다. come to my house, 내 집에 온다. go to the station, 정거장에 간다. 이것처럼 이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는 장소와 이렇게 한 몸통이 된다 하는 걸 알아두세요. 네, 이게 움직임을 표현하는 동사는 몇 개 안 되거든요. 그 동사들은 항상 움직이는 장소가 같이 표현이 된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거는
how가 뒤로 밀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소리를 내서 말씀을 드리면 Dan came downstairs quietly early in the morning to say goodbye. 작별 인사를 하려고 아침 일찍 조용히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말로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뒤에 부분부터 하면 되게 편하죠. 하지만 영어식 표현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Dan이 왔다. 아래층으로 조용히 아침 일찍 작별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순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순서로 말을 해요.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은 이런 순서로 말하는 게 합리적이고 옳다 이렇게 생각을 예전부터 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말을 하면 누군지가 제일 먼저 궁금하고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주인공이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 무엇을 했다라는 이 what에 해당하는 부분, 이것들이 가장 뼈대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먼저 늘어놓고요. 그 다음에는 how, where, when, why 이런 순으로 늘어놓는 게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모든 문장들이 이렇게 굳어졌어요. 이런 순서로 말을 합니다. 그 완전히 굳어진 거는 이 뼈대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부분이고요. 그 다음 주어 동사 목적어로 뼈대를 형성해 놓고 그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말들은 일반적으로는 how, where, when, why 순으로 말을 하지만 이렇게 때에 따라서 자리를 바꾸기도 한다. 특별히 두 가지 이 케이스를 제가 얘기했어요. 이 ly가 붙은 부사는 동사 앞으로 와서 동사와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다. 그러는 경향이 강해요. 그 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끌어내서 쉬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를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해 둬야 될 것은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 come, go 이런 대표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그 움직임과 뗄 수 없는 장소가 한 몸통이 된다. 요겁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시면 영어로 말하는 게 모든 이런 룰을 따라서 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장을 알아듣기도 쉽고요. 내가 이제 실제로 말을 할 때도 자꾸 이런 순으로 말을 해서 몸에 익숙해지게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태로 이 리듬도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습관이 되어서 말을 하는데 우리말로 꼭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해서 이렇게 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쉽게 이해하고 쉽게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순서에 해당하는 거 한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그 뼈대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세밀하게 수식해 주는데 장소를 말하는 것도 장소도 좀 더 자세히 말하려면 아주 작은 장소부터 큰 장소까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 문장을 한번 제가 소리내서 읽어보면 첫 번째 문장이 이렇습니다. 에이미가 주인공이고요. bought her handbag. 핸백을 샀다 이런 말이에요. bought는 샀다. buy라는 산다라는 말의 과거형입니다. Amy bought. 그러니까 에이미가 샀다. 뭘? her handbag. 그녀의 손가방을 샀다. 그런 말이에요. 에이미가 그녀의 손가방을 샀다. 그 다음에 말들은 뭐예요? 이제 뼈대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뼈대를 수식해 주는 부분들이죠. 근데 장소만 제가 써놨는데 어디에서 라는 말이에요. 다. at the store. 그 가게에서. 그 가게가 on Fifth Avenue. 5번가에 있는 그 가게에서. 그리고 그 5번가는 어디 5번가예요? in New York City. 그러니까 뉴욕시의 5번가에 있는 그 스토어에서 샀다. 그런 말이죠. 그 다 장소를 말하는 건데 이렇게 겹칠 때는 어떤 순으로 말하냐 하면 이 법칙이 small to big이에요. 작은 장소부터 at the store니까 그 가게를 말하죠. 그 가게가 있는 그 거리 이름을 말하니까 우리를 말하면 종로, 뭐 세종로 이렇게 말하면 을지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길은 이 가게보다는 훨씬 넓은 범위죠. 네, 그런 넓은 범위의 장소를 말할 때가 나중에 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을지로는 서울시에 속해져 있잖아요. 그 시, 여기는 뉴욕시에 속해져 있는 5번가니까요. 뉴욕시티, 이 제일 큰 범위의 장소를 맨 마지막에 갖다 놓는 겁니다.
small to big 원칙이 있다. 장소를 말할 때 작은 장소부터 큰 장소를 이렇게 말. 우리말하고는 정반대죠. 우리는 주소 쓸 때 대한민국 서울시 뭐 강북구 이렇게 나가죠. 그렇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고요. 자기 집 번지를 제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자기 동네, 그 다음에 자기 시, 그 다음에 자기 시가 속한 주 이런 순으로 점점 큰 단위로 말을 합니다. 좀 신기하게도 그게 정반대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작은 시간, 아주 작은 시간부터 큰 시간으로 옮겨가면서 그 다음 문장이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여기 한번 볼까요? The attack, 그 공격이, attack은 공격이에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9.11 사태에 났던 상황을 제가 문장으로 만든 건데요. The attack started, 이 started는 start의 과거형입니다. 시작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 공격이 시작했다. At 8:46 a.m. EST.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8시 46분 오전 8시 46분 Eastern Standard Time 동부 표준 시간 아침 8시 46분에 시작됐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은 어느 날짜냐면 on September 11th 그러니까 9월 11일 날에 그런 말이고요. 그 뒤에는 in year 2001, 2001년에 이런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말로 해석을 하자면 2001년 9월 11일 아침 8시 46분 동부 시간에 그 공격이 시작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미국 말은 이런 순서로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The attack started at 8:46 a.m. EST on September 11th in 2001. 이렇게 small to big 다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렇게 겹칠 때는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늘어놓아야 된다. 그걸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아주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자, 이거는 추가로 제가 좀 알려드렸고요. 어떠세요? 이제 이게 제가 영어 문장에서 단어들을 늘어놓는 순서를 전부 다 말씀드린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한테 평서문에서 영어 단어를 늘어놓는 순서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나 그게 궁금하면 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아, 이런 순서로 늘어나야 되는 거구나 하시는 걸 이걸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아셨죠? 자, 이제 다음은 이제 문장을 늘어놓는 단어를 늘어놓는 순서를 우리가 다 알았으니까 이제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들어갈 거예요. 중심이 되는 부분이 뭐라 그랬죠? 문장의 핵심이 되는 부분 이것처럼 boat, start 이런 것처럼 이 부분을 제가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면 제가 여기 두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예, verb가 두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인체에서도 두뇌가 가장 중요하죠. 모든 결정을 하고 행동을 두뇌에서 어떻게 행동하라고 명령을 내리니까요. 그 두뇌가 늘 그 변화를 지배를 합니다. 문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사가 늘 문장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두뇌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보러 갈까요? 두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 제목을 뭐라고 써놨냐면 100 most frequently used verbs in spoken English. 이 말로 되어지는 영어에서 말하는 영어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most frequently used 가장 자주 쓰이는 동사들 100개를 모은 거예요. 1등부터 100등까지가 여기 쭉 있는 겁니다. 1등이 be라는 동사이고요. 100등이 여기 for이라는 동사였어요. 자, 여기 100개를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을 하면서 살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동사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100등을 하면서 좀 빛깔들을 다르게 해놨죠. 여기에 제가 뜻이 있습니다. 그걸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1, 2,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차지한 be라는 동사와 have라는 동사 그리고 do라는 동사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 이 세 동사의 쓰임새만 정확히 안다면 영어로 나 영어를 좀 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예요. 아직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be 동사와 have 동사 그리고 do 동사에 대해서는 아주 시간을 들여서 좀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같이 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얘기를 나눌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 여기 오른쪽에 제가 써놨는데 요 요 세 명의 동사는 특별히 불리는 이름이 있어요. helping trio라고 그랬죠. 도우미 삼총사라는 뜻이에요. 도우미 동사로 일들을 많이 하는데 얼마나 유명하면 도우미 트리오예요. 도우미 트리오. 도우미 삼총사. 이 동사는 잊지 마세요. be 동사, have 동사, do 동사에 대해서는 잊지 마시고 이 세 명의 쓰임새만 정확히 안다면 저 사람 영어를 제대로 할 줄 아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해요.